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삶의 모토가 있어요.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와 보시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 아픈 공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공부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공부? 세상에는 그런 공부도 있어요. 그게 취미를 위한 공부. 저는 그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직업을 위한 공부가 있고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한 공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미 생활을 해. 거기도 공부해야 된다. 저는 골프는 안 쳐봤는데 요즘 골프 인구가 점점 느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골프 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거 공부해야 돼요. 단순히 손기술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공부해야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이기려면 어느 정도 이상 하면 모든 취미 활동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들어갔을 때 상대를 이기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골프만 그런 게 아니고 클래식도 그렇고 영화나 무슨 노래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수영을 배우든 헬스를 하든. 여러분 헬스 하세요? 연세 드실수록 헬스를 하래. 근육이 빠지니까 1년에 1%씩 빠진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스를 해야 된대. 그냥 뭐 유산소 운동하고 걷기 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대.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하면 삶의 만족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시절이 되게 재밌게도 너무 오래 살아서 죽지도 못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예전에 상서 홍보편에 보면 오복이라 그래서 수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개인데 치아는 없습니다. 자꾸 어떤 놈이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오복 치약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었는데 이거 치아 없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무튼 수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인데 고종명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고종명? 잘 죽는 거. 그게 이제 자식도 임종을 봐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연결돼서 나는 죽지만 내 후손에게 내가 연결되면서 또 다른 존재로 계속 나는 영속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유교의 영생구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전 세계 종교 문화 중에서 가장 특이한 영생구조를 말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종 안 보면 자식도 아니다. 임종 안 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입양했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왜 임종을 안 봐도 자식은 자식인 거잖아? 근데 왜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그게 유교식 관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하면 전선은 전선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야 전기가 흘러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 터치를 못 받는 릴레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굉장히 재밌는 사고거든요. 사주에 보면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사주가 뭔지 아세요? 연월일시를 사주라 그래요. 연월일시. 그리고 사주를 왜 팔자라고 사주팔자 이렇게 들어보셨죠? 연월일시가 사주고 연월일시 그리고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지가 다 있어요. 지금 올해는 신축년. 월에도 간지가 있고 일에도 간지가 있고 그래서 절달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뱀 그림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간지예요. 시에도 간지가 있어. 그래서 글자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목민들의 문화는 아니고 농경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떠한 점을 보는 방식. 유목민들은 대부분 별점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황도 12궁 별점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보고 사주는 음력으로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다는 거. 사주는 당나라 때. 사주팔자에서 자식이 몇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안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주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죽었어. 왜냐하면 지금같이 오래 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 애 입학 얘기할 때, 대학 얘기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점을 그렇게 봐왔대. 그래서 나한테 그게 맞냐라고 물어봐. 근데 그런 거 전혀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예전에 성균관 하나였었어.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대학을 가면 좋겠어. 그거 안 나와. 왜? 조선시대까지 대학은 성균관 하나라니까. 지금 대학에 해당하는 건 성균관 하나예요. 없어. 그래서 사주는 여러분들 사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진짜 요만큼 생각 못했어. 그리고 제일 이제 한심한 사람들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미친놈이 지금도 통계를 못 내고 있는데 그걸 옛날 사람들이 통계를 내서 과학을 만들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과학이라 그래요. 사이비과학.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만 따져보면 다 개구라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화 현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기본적인 거는 다 주워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는 옛날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 옛날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점 보는 게 유교에서도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척전법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렇게 동전 이렇게 던져서 점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퇴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점 보는 거하고 한의는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정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어이랑 싸웁니다. 정조가. 네 처방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어이랑. 어이면 그 당시 최고 의사잖아요. 어이면 당연히 최고 1등은 아니더라도 한 5등 안에는 들 거야. 이게 빽써도 너무 아닌 놈을 넣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왕이 주치인데 너무 아닌 놈 넣었다가 이게 훅 가면 어떡할래. 효종이 그런 식으로 해서 훅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효종이 건강한데. 그래서 어이가 약을 올리면 정조하고 계속 신록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싸워 어이랑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정조는 굉장히 아마 몰라 저 강희제를 천구일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희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머리 좋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일중독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조거든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더 이상 어떻게 개혁할 수가 없었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워도 한계가 있었어. 강희제는 막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황제가 돼가지고 영명한 사람이 하니까 쫙 올라간 거고, 이런 얘기했다가 이걸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세종보다 정조가 훨씬 더 대단한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조에게 만약에 세종의 시대가 있었으면 나라가 훨씬 더 떡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정조가 대단한 군주인데 그러니까 어이랑 싸우고 있지. 자기가 아파서 자기 약을 지어주고 있는데 막내들이나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현대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정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정조가 결국 막 먹고 죽거든.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거든요. 열체질인데 그게 열을 빼는 게 우선이냐? 안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좀 들어간 약재라도 써야 되는 게 우선이냐? 그거 갖고 싸웠거든. 그래서 저거 경옥고 먹다가 싸움 붙거든. 예전에 그래서 잘 나가는 저 유생들은 아무튼 점 보는 거하고 주역이 기본 과목이잖아요. 근데 주역하고 사주하고는 달라요. 주역은 랜덤으로 그러니까는 주역이 어떤 점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해봤어요. 주역이 어렸을 때 혹시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국민학교 여러분은 소학교 아니요? 그 다니면 이렇게 옆에 짜가고 책장을 딱 넘겨가지고 사진에 인물이 몇 개 나오는 걸 가지고 높고 낮고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식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랜덤으로 뽑는 게 주역점이에요. 그래서 주역점은 2번 같이 치지 말라는 게 있어. 서법에. 주자가 지은 서법에 그렇게 나와. 점 보는 방식에 2번 똑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지 마라. 그러면 점신이 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웃기는 소리 하고 이게 2번 똑같이 하면 절대 똑같은 거 안 나와. 왜? 내가 첫 표시 이렇게 넘겼는데 3명 나왔어. 여기 사진에. 그 장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긴 있지. 야, 그거 다시 나올 것 같아?
확률은 있지만 존재하는 확률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게 연속으로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타짜지. 그 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주는 어떻게 기본 공식이 있어서 푸는 거고, 저 주역은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 사주에 보면 자식이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 자식이 몇 명이다. 너 자식 몇 명이다. 그 자식 숫자가 임종 자식이에요. 임종을 보는 자식. 저는 그걸 진짜 신기한 걸 몇 번 봤었어요. 저게 자식이 여럿인데 왜 자식이 자식이 없다라고 나와. 자식이 6인가 있는 집에 아들이 6, 딸 빼고, 옛날 기준에서는 딸은 자식으로 계산 안 해. 미안한 얘기인데, 딸은 계산이 안 돼. 딸은 아예 빼고, 자식이 3명 그러면 아들만 셋인 거야. 좀 그지 같아요. 좀 그지 같아. 그래서 아들도 겁나 많아. 이어달리기를 해가지고 아들도 겁나 많아. 이제 두 분이 뛰니까 생산력이 2배로 늘잖아. 왜 그래?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들 다 그래. 근데 무자식으로 나와.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임종을 아무도 못 봤죠. 갑자기 뭐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게 순식간에 되니까 참 그게 좀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런 약간의 신비한 거? 근데 요걸 쫓으면 안 돼. 이걸 쫓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쫓으면 망하는 거거든. 그게 나는 자연이다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 암 사기도 다 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 보면 몇 놈은 나서. 풀쌀만 먹고 있으면 몇 놈은 나서. 근데 그게 보편성을 갖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은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은 보편성을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7, 80명은 이렇게 하니까 감기가 났었어요. 이런 거고, 나는 자연이다는 한 몇십 명은 죽어.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살아. 이게 인간이 있잖아요. 죽을 병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와도 살 놈은 삽니다. 왜?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일부러 프로그램을 해놔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래야 한 방에 모든 병으로 싹쓸이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한데 그게 뭐 대단할 건 없어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영속관, 그러니까 영생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아무튼 유교가 학문에 두 종류가 있다.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뭐 아니면 손자녀분들이 하시는 그런 학교 다니는 거는 사실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공부일 경우가 많아요. 그건 피곤합니다. 근데 그런 공부 말고 인생을 즐기는 공부가 있어요. 그걸 위기지학이라고 옛날 유교에서는 위기지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공부. 그리고 그게 지금 시대에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전에 이모당이 그 생활의 발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이 40이 돼도 나이 40이 되기 전에 3가지 취미를 만들지 못하면 너는 늙어서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절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 혼자 사는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혼자 살면서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왜 나이 들어서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가느냐? 너무 같은 사람이랑 오래 살아서 그렇대.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혼자 사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지. 오히려 귀찮지. 아니 그게 쌍방이에요. 그 쌍방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사주나 이런 거가 지금같이 뭐 100세를 살 거예요. 이런 생각 아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그냥 구라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성검사하는 정도? 아니면 혈액형 갖고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딱 그 정도로 믿으면 돼. 혈액형 갖고 뭐 A형은 소심하고, 나 A형이잖아.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 나 A형 성골, 3대째 A형, 양쪽 다. 근데 굉장히 소심하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 혈액형 몇 가지로 전 세계 사람을 분류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딱 들어봐도 이게 안 굴러가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몇 가지 갖고 다, 야, 12지 12개 갖고도 웃기지도 말라케라. 사람이 어떻게 12개로 구분하냐? 근데 혈액형 몇 가지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60개로 구분해봐야 지가 뭐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믿을 거는 안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뭐 서예를 배웠어, 골프를 배웠어. 여러분이 골프 배우면 무슨 뭐 프로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취미라니까? 그게 취미의 공부예요.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요즘 그거 많이 하시더라. 제가 주변에도 그게 많이 있는데 꽃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천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 미나 말고 그냥 소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옷에다도 그리고 뭐 우산에다도 그리고 오만데다 다 그려놨던데? 그러니까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소품에다가 그게 오히려 효용성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처치곤란이다. 그거 액자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 땡겨온다. 그거 오래 하면.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누굴 주지도 못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버려. 아무도 못 줘.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소각한다. 그래서 취미의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미의 공부. 근데 모든 공부는 아무리 취미라도 나이 들으면 다 좀 재미가 없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두 가지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 제 느낌에는 지가 좋아하는 거 기억해요. 그게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봐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 이름도 못 외우잖아. 근데 애들은 막 생일이고 뭐고 막 혈액형이고 다 족보가 다 나온다. 아니 진짜예요. 걔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느냐? 아니야.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벼락치기가 의외로 이게 암기가 잘 돼요. 벼락치기 아니고 요즘은 그거 있어요. 어디 뭐 답사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녹화하고 이런 거 할 때, 야, 그거 잘 외워진다. 연도 이런 거. 갑자기. 왜? 틀리게 얘기했다 개망신 당할까봐. 그냥 경각심이 서가지고, 야, 찍는다더라 이러면 또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 아,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한 번 보면 막 머릿속에 막 찍혀요. 그래서 적절한 망신은 참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다 좀 힘든 건데 내가 좋은 공부를 하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 인생을 즐기기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하는 취미는 언젠가 깨져요. 언젠가 깨져. 그리고 몸 쓰는 취미 하지 마세요. 몸 쓰는 취미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초기에는 좋아. 초기에는 좋아. 전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골프 뭐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골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승부욕이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안 되는 거지. 이소부화식으로 말하면 신포도라고 여우가 따먹을 수 없는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몸 쓰는 거는 진짜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뭐 저주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절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김종국 같은 저렇게 자기관리 잘하는 분이 근육이 계속 빠지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나이를 먹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점점 조금씩이라도 빠지겠지. 늘어나진 않겠지. 그래서 뭐 자기 떨어지는 거를 만회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도 안 되겠지. 그걸 조금 덜 늦추는, 마치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아무리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좀 덜 빠지지 뼈가 차질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지만 거기를 목적으로 둬버리면 자꾸 사람이 나중에는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무너지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은 별로 타당하지 않고 약간 정신을 쓰는 거는 연세대가 들면 단어 기억력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전체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관계성으로 보는 눈, 이런 큰 시야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공부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사를 가라는 게 몸으로 때우는 것처럼 오래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제일 선택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가하고 나서 내가 신도분들한테 내가 외국 나가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구라친 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었어.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나 가본 건 아니었었어. 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가봤다고 들은 거야. 다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아니 외국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쟤는 가봤는가 봐. 이렇게. 하지만 나도 안 가봤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보통 한 7대3 정도로 섞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본 데 70%, 안 가본 데 30%. 너무 가본 데만 가면 난 재미가 없잖아. 그치? 너무 안 가본 데만 가면 내가 이걸 다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번 가서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보다 인솔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하는 건 100%입니다. 인솔자는 거의 프로그램을 외워야 돼.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가서 체험하면요.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욕 한 번 먹고 개망신 당하면 더 기억에 남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한번 들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오대산, 중국 오대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저는 이게 뜹니다. 저는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쫙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때 불국사를 가봤어. 그러면 가본 데는 석가탑, 다보탑 그러면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본 데는 이미지가 없어요. 단어로 나온다니까? 단어로? 뭐 그런 데가 있는가? 답사 다니는 다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계 테마기행 이런 식의 프로들이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은 있어. 그리고 꽃보다 할배 옛날에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그게 일종의 답사긴 답사인데 그건 전문 답사가 아니고 이게 야매 답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본 데면 눈에 확 보여. 안 가본 데면 30%도 안 보여. 진짜. 그거는 좀 다녀보신 분은 느낄 거예요. 그런 프로들을 딱 보면 저 보니까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가본 데는 그런가? 이쁜가? 왜 쟤네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TV로 찍어서 이걸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저건 안 가봐도 세계를 다 보는 거지 이렇게. 느낌이 달라. 그거 완전히 달라. 그리고 너무 대단한 데는 실물하고 이게 그 장소에 가는 거하고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몰라. 카메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비싼 카메라예요. 진짜 비싼 카메라야. 그래서 화질이 생각보다 좋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게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본 게 많고 아는 게 많을수록 행복의 범위가 커져요.
행복의 범위가 커져. 그거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인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소한 거에 더 끌려다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 손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뭐 하냐? 이러면,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뒤집어져.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은 참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기도예요. 그게 안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려요. 차로 얘기하면 한 10년, 20년 탄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엔 비싼 차라도 나중에는 다 떨려. 이게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봐. 그게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경차하고, 좋은 차하고가 고속도로를 세게 달릴 때 나타나잖아요. 그게. 인생이 뒤로 갈수록 가라앉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마치 고속도로에서 중형차가 이렇게 쫙 깔리 듯한 느낌으로 가듯이 뒤로 갈수록 그렇게 가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없어가지고 계속 흔들려서 이거 찝쩍거리고 아들이 뭐 하나 꼭 전화도 먼저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니까 애들이나 손자가 단답형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원래 지는 사람이 먼저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의지가 견고하고 자기 할 일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정비된 사람은 쉽게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족과 댁내 모든 좋은 일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정시켜서 이렇게 중심을 하나 딱 잡을 수 있는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의 부동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맹자 40이 요즘 한 60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맹자 때 40이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 정도. 그래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 그리고 체력이나 경제력이 나이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더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데 그런 데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이런 거 말고 아예 장수 돌침대 같이 돼야 돼. 그거는 흔들릴 게 없지. 흔들릴 게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이제 원하시는 것도 있고 뭐 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명상. 기도하고 명상. 그렇게 해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혼자 삽니다. 가족들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다 어떻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나이가 갈수록 혼자인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이 9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중에서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90이면 죽어야죠. 안 죽어. 내가 얘기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원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내 중심도 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